지난 시간 확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진행 중인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세대 빌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그 감정 가격은 3억 1,700에 평가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해당 법원에서는 1차 기일에 3억 1,700에 경매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유찰이 있었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있던 중 급기야 12차로 2,723만원에 최저 매각가격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물 해양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분석 내용은 변론을 하고 임차인 내용을 보시면 이자는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주거용 204호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구분되어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인수한다는 취지의 정보지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 상의 소멸 기준 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자는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인데 배당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이 전세권은 상수익권을 택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된 것이죠. 결국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전세권자의 소멸기준 관리는 경매 신청권자가 전세권자일 경우 또는 해당 경매 사건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소멸기준권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후순위권자는 여지없이 순위에 비춰서 인수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신청인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소멸기준권리는 동과 관련된 권리 중 이 압류 등기가 되는 것이고 이 압류 등기는 동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기준권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압류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반면 전세권은 여지없이 인수되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의 주거용 204호는 전입일자가 2018년 6월 14일입니다. 이자의 대항력은 6월 15일 날 갖추는 것이고 확정일자가 전입과 같이 있다 해도 대항력을 갖춘 날이 확정일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선 변제권 순위는 2018년 6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의 전세권보다 빠른 순위이고 또한 압류보다 더 빠릅니다. 결국 소멸 기준물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이고 이 권리를 우리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라 이런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자인 이자의 대항력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임차인인 이자의 대항력은 이 전입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유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당일날 2021년 4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오전 오후 방문을 했었고 임대차 관계는 2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니까 여지없이 2명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은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와 주민등록상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이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는 여지없이 임차인으로 등록해버리죠. 전입일자도 이렇게 2019년 9월 20일, 2018년 6월 14일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자가 전세권 등기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세대 열람을 보니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한 내용과 동일하게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로 별도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동일 세대가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리되어서 별도의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매각 물권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최선순위 설정은 이 압류된 등기 앞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권리가 소멸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보다 앞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모두 인수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법원에서도 대항에 있는 임차인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의 권리신고 내용을 보니 여전히 매각 물권명세서에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자는 하지 않았으니 이자의 권리는 사역수익권을 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배당해주지 않겠죠. 배당해주지 않겠다 보니까 전세권이 말소되지도 않는 겁니다. 반면 이자는 임차인으로서 202호에 속한 204호, 이렇게 다세대주택이지만 한계요수 202호에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203호, 204호를 분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분류해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분리세대라 하면 모두 다 대항력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의 전세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매각 물권명세서에서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을구 순위번호 4번 2019년 9월 20일 접수,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다 라고 안내하고 있죠. 모두 인수되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고란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이렇게 무단 용도 변경되었다고, 현재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다는 취지 내용도 두고 있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리상 그리고 물건상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또 상세히 보실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기부의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자들의 임차권이 가장 임차인이 아닐 것이야. 결국 내가 인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감유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데, 이자들 모두 아마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그 보증금과 차임이 3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이상의 이렇게 가압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하는 경우는 이자들이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대출 한도액이 원칙적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자까지도 같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금액이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으로 봐서 이자들은 모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정 가격이 3억 1,700인데 이 금액이 시세가 아무 떨어지더라도 그 금액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 외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갖고서 입찰하는 매수인이 없다는 것이죠. 입찰을 하더라도 그 보증을 포기하더라도 잔금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부담이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임차인에게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만능이 될 수는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정한 부동산에 임차를 할 시에는, 그것이 주택이라면 적어도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담보 가액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시간은 임차인의 임차권과 전세권이 경합했을 때, 그 전세권자가 배당력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의 문제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어서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된 사례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